오늘 나스닥이 2.4%라는 거대한 폭락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QQQ, QLD, TQQQ도 깊은 피를 흘리고 있을 겁니다. 다우지수나 S&P 500 러셀 지수 모두가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유독 나스닥의 하락폭이 뼈아프게 다가오는 하루입니다.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굳건하게 버티고 있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나스닥 안에는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지만 그들은 태생적으로 금리라는 단어에 가장 취약한 심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스닥을 끌어내린 가장 거대한 절망의 원인은 역설적이게도 너무나 눈부시게 빛났던 고용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독한 모순의 시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고용이 무려 17만 2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고작 8만 5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의 2배를 가볍게 짓밟아버리는 괴물같은 고용 창출 수치가 시장에 던져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 보고서는 매달 발표될 때마다 이전 달과 그 전달의 수치를 교정하고 업데이트를 거칩니다. 이번에 3월과 4월의 고용 수치마저 엄청난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3개월의 흐름을 평균 내어보면 무려 2년 만에 가장 압도적이고 폭발적인 고용 지표가 탄생한 것입니다. 레저와 숙박 산업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 멈춰있던 제조업의 톱니바퀴가 거세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데이터 센터 건설이 폭증하면서 비주거용 건설 분야의 일자리마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빅테크 기업들이 몸집을 줄이며 감원의 칼바람을 일으켜 고용시장 내에 묘한 양극화가 발생하고는 있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경제 엔진은 지금 터질 듯이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마저 이 믿을 수 없는 고용 지표를 바라보며 이렇게 훌륭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주식시장은 도대체 왜 하락하는 것이냐고 상승해야 마땅하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내 주식은 왜 박살이 나고 있는지 수많은 투자자들이 절망 섞인 한숨을 내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는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고용 상태가 이토록 경이롭게 훌륭하다면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이 넘쳐난다는 뜻이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 존재하는 연방준비제도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극도의 공포가 오늘 시장을 집어삼켰습니다. 2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11bp나 하늘을 향해 치솟아 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6bp나 뛰어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의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나 2년물 국채금리는 연준의 기준 금리와 가장 밀접하게 호흡을 맞추는 선행지표입니다. 2년물 금리가 이렇게 폭등했다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거대 자본들이 당장 닥쳐올 금리 인상의 확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끔찍한 증거입니다. 시장의 공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둡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연내에 금리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공포가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가오는 10월 28일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확률을 시장은 무려 52%나 반영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넘는 확률로 금리가 오를 것이라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단 한 번의 금리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무려 11%에 달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2번의 연속적인 금리 인상 혹은 한 번의 금리를 폭발적으로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의 악몽까지도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11%나 되는 자본이 2번의 인상을 각오하고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금리라는 중력 앞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떨고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금리 발작의 여파로 엔비디아, 오라클, 브로드컴처럼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영웅적인 주도주들이 오늘 하루 동안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를 것만 같았던 위대한 기업들의 주가가 피를 흘리며 추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받으며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헬스케어, 소비재, 경기방어주 같은 전통적인 주식들은 오히려 방어력을 뽐내며 붉은 빛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본의 이동이자 극단적인 섹터의 순환 매매가 잔인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극한의 변동성과 혼돈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계좌를 지탱하고 있는 QQQ, QLD, TQQQ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일배수 ETF인 QQQ를 묵묵히 모아가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하락폭에 결코 시선을 빼앗기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2%의 하락은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치는 아주 작은 잔파도에 불과합니다.
미국 경제의 혁신을 이끄는 상위 100개 기업의 가치는 단기적인 금리 발작으로 훼손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하락은 그저 더 싼 가격에 위대한 기업의 지분을 늘려갈 수 있는 축복받은 박앤세일 기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의 마법과 저주를 동시에 안고 있는 QLD, TQQQ 투자자분들의 심리적 고통은 지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할 것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2.4% 빠졌다는 것은 2배수인 QLD는 5%에 가까운 손실을, 3배수인 TQQQ는 무려 7%가 넘는 폭력적인 계좌의 녹아내림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스마트폰의 파란색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후회와 자책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절 버튼을 누르고 이 끔찍한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편안한 현금의 품으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여러분의 뇌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본능을 거스르는 자만이 살아남는 잔혹한 생존 게임입니다. 우리는 하락의 공포를 넘어 시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악재의 본질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고용지표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시장에는 온갖 부정적인 노이즈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스페이스X의 거대한 기업 공개 상장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의 우주시대를 여는 이 위대한 기업의 상장이 왜 악재로 작용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라는 블랙홀이 등장하면 시장을 떠돌던 수많은 자본들이 그곳으로 미친듯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스페이스X의 주식을 단 한 주라도 더 배정받고 사들이기 위해 자신들이 들고 있던 멀쩡한 나스닥 주식들을 팔아치울 유혹에 빠집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하방 압력을 무겁게 짓누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여기에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중동의 화약고,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위기 역시 시장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화해를 할 것이다 아니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진실 공방이 오가며 지루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루한 정치적 싸움이 실물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국제 유가는 요동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던져주는 꼴이 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비축유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불안감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물가가 다시 치솟을 수 있다는 공포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명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이므로 증시에는 결코 긍정적인 요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낮에 열렸던 한국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가 패닉에 빠지며 투매가 쏟아졌던 모습도 미국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불길한 징조로 작용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공포를 가리키고 있고 모든 뉴스가 하락을 외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극한의 변동성이 지배하는 살얼음판 같은 장세가 열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운명의 열쇠를 쥐고 있는 연준 의장 케빈의 입술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뉘앙스로 시장을 달랠지 혹은 채찍질할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는 그야말로 시장의 명운을 가를 운명의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 다다음 주로 다가온 이 회의의 결과에 따라 TQQQ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을 오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포 속에서도 한 줄기 이성의 빛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분석하는 케빈이라는 인물의 과거 행적과 철학을 돌이켜보면 그는 결코 시장을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성향의 인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금 미국은 중간선거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집권당인 공화당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의 폭락과 경제의 침체는 선거의 치명적인 패배를 의미합니다.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정치적 현실의 압박 속에서 연준이 무리하게 단기적인 금리 인상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는 매파적인 척 시장에 겁을 주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방아쇠를 당기기에는 고려해야 할 변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 절망적인 폭락의 장에서 다행스러운 희망의 씨앗을 하나 꼽자면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동력인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악재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브로드컴의 실적이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실망감을 안겨주며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것은 이미 시간이 조금 지난 과거의 숫자일 뿐입니다. 오늘 나스닥 전체를 붕괴시킨 핵심적인 원인은 AI 산업의 거품이 터졌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고용지표가 유발한 금리의 발작일 뿐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여전히 맹렬하게 진행 중이고 기업들의 혁신은 단 1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끔찍한 변동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 것입니다. 미국장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었으니 월요일에 열릴 한국 시장의 분위기도 짐작조차 하기 싫을 만큼 암울할 것입니다.
최근 시장이 숨고를 틈도 없이 가파르게 올랐던 데다가 시장에 온갖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넘쳐나면서 조금의 충격에도 위아래로 무섭게 요동치는 극한의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QQQ를 사고 왜 QLD와 TQQQ의 인생을 걸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푼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정점에 있는 미국 기술주들의 압도적인 성장성에 나의 자본을 편승시켜 거대한 부를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TQQQ 투자자 여러분, 지금 계좌가 녹아내리는 고통은 훗날 여러분이 얻게 될 엄청난 수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입장료일 뿐입니다. 부자는 모두가 환호할 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자신이 가진 황금 같은 주식을 쓰레기통에 내던질 때 그것을 묵묵히 주워 담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고용이 좋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소비를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가장 강력한 기초 체력입니다. 단기적인 금리의 변덕이 경제의 본질적인 성장을 영원히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안전벨트를 터질 듯이 꽉 매셔야 합니다. 3배수의 레버리지를 견딘다는 것은 뼈를 깎는 인내와 시장에 대한 무한한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공포가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마다 시선을 돌려 3년 뒤, 5년 뒤 세상을 지배할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기업들의 미래를 상상하십시오. QQQ는 기술의 진보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QLD는 그 믿음에 가속을 붙이는 지혜입니다. TQQQ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맹렬하고 위대한 용기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 용기의 무게를 시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 지나고 나면 헐값에 모아둔 여러분의 TQQQ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부의 산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 흘리는 시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껴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